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공판이 진행되던 육군본부 법정에서 피고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자백을 부인했다. 안기부 지하실에서 70일 수사를 받았다. 김대중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내란을 기도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내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 김대중 씨의 목숨이 날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참혹한 고문을 당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김대중 이하 피고인들이 차례로 취조 과정의 폭행과 고문 사실을 폭로하며 내란 음모 사실을 부인하자 신군부의 법정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신군부 법정을 곤혹스러우면서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김대중 씨로부터 이해찬을 거쳐 돈을 받았던 혐의를 비롯 내란 음모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의 진술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사실이 되었고 관련자 대부분이 사형 이하 중형을 선고받았다. 너 미쳤어 왜 그래? 라고 울부짖던 이는 이해찬 총리였다고 한다. 조성우 씨도 그의 허위 진술에 대해 포효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만은 신동지 고생 많았지 하며 그를 위로했다는 전언이다. 이 일로 피고인의 가족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아래와 같이 짤막한 말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다. 당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공판이 있고 나서 12시부터 점심시간이었는데 심재철 학생 가족은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진술을 듣고 가족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굳이 권하지 않았지요. 이 심재철은 바로 며칠 전 세월호 가족들을 모욕한 그 새누리당의 특위위원장 심재철 의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은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오늘 오프닝은 심재철 의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심재철에 대해서는 저희 윗세대, 저보다 몇 년 선배들 같은 경우가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때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 같은 경우요. 왜냐면은 1980년 5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1980년 5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민주화의 봄, 서울의 봄이라고 불렸었던 그때였죠. 연일 민주화를 외치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싸웠었던 민주 인사들이 이제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될 때다라고 나서기 시작했고요. 또 삼김으로 그때 지칭되던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 이런 분들이 각자의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하기 시작했을 때였죠. 결국은 학생과 시민 수십만 명, 일설에는 100만 명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서울역 앞에서 모여서 민주화를 외쳤죠.
네. 조속한 민주화의 일정을 이행하라고 신군부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으니까 해산하자는 쪽과 그게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다. 예, 청와대로 가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계셨죠. 이때 일방적으로 철군을 주장하면서 철군을 선언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신계륜, 예, 이 학생이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왜 네 맘대로 철군을 하느냐 하면서 뺨을 때렸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었죠. 네. 이것이 한 끗 차이였지만 나중에도 이때 철군한 것이 옳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 철군했기 때문에 광주가 고립됐고 광주에서 그렇게 대학살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심재철은 이렇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김대중 이하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의 크게는 엄중하게는 사형으로부터 소소하게 몇 년까지 징역을 구형받게 만들었었죠. 그 나중에 영어 강사 일을 하다가 음식점도 하고 그러다가 문화방송인가요? 아니면 문화일보인가요? 문화방송이죠. 기자로 취직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면전에서 본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총선이었죠. 저 안양 동안갑인가요? 그때 저는 최희준, 그렇습니다. 하숙생 진곡의 신사를 불렀던 최희준 선생님의 그 선거운동에 가서 잠깐 유세를 하는데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악하는 선배께서 그분을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잠깐 도와준 적이 있었죠. 당시에 바로 그 맞은편에서 그때 신한국당이었나요? 민자당이었나요? 아무튼 후보로 나와서 연설을 했던 것이 바로 심재철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누구랑 친했다는 이런 얘기 해가면서 연설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죠. 당시 최희준 의원이 됐습니다. 후보가. 최희준 선생은 분명히 비례대표로 배지를 다를 수도 있었는데 지역구에서 정정당당하게 붙어보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구에서 출마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한 번의 국회의원 생활이었지만 꽤 굵은 족적을 남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심재철. 80년 서울역에서 회군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그리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했던 그 인간이 지금 있지도 않은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 의사자 지정, 등등등 보상금, 있지도 않은 얘기를 특위위원장으로 입으로 설파했습니다.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에 어긋난 일입니다라고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은 것인가요? 바뀌지 않을 것인가요? 34년 전에 거짓 진술을 했었던 그 사람, 지금도 뻔뻔스럽게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 더 열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케마리님, 심재철 씨 새겨 들으세요. 딱 어울려요. 주병야돌. 낮에는 병자짓, 밤에는 또라이 짓을 한다는 의미. 아이고,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까? 심재철 조원진은 즉각 사퇴하라. 라고 워렌 버핏 67조님. 대한민국은 발언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만, 근데 정도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사퇴해야죠.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말로써 저지르고서는 나몰라라라고 넘어간다는 것. 정말 옳지 않죠. 입만 열면 OECD 국가지만 OECD 국가 중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님께서 그렇군요. 자칭 엄마부대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광화문에 출동했을 때 이 사진과 조문 연출 사진 나온 분이 인상 차이가 너무 똑같다 이거죠. 근데 말이죠. 저는 엄마부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옥순, 그쵸? 사실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주옥순 씨랑 친구이며 저와 친구, 공통된 친구 24시간 안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24시간 후에도 친구로 주옥순 씨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으면 제가 폐절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그 중에 저랑 잘 알고 그분의 성향을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 페이스북 친구 같은 경우는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근데요, 엄마 부대라는 말, 저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죠. 제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는 그런 단체명에 처음부터 반감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버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식들이 높이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또는 사회적으로 말이죠. 자식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마치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을 노인이란 말에서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것처럼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버이. 원래 우리나라의 그 어머니 날,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만 70년대에 어버이날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어머니, 아버지 모두를 기리는 날로 말이죠. 예.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어버이라 그런 다음에 단체명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오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마치 스님들이 모여갖고 스님들 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목사들이 모여갖고 목사님들 연합이라고 하는 것. 예? 님자를 붙여가면서 말이죠. 이겁니다. 예. 이게 하나의 그 뉘앙스인데요. 스님이 스스로 소개를 할 때, 아유, 저 어디서 중질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만약에 스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어디서 중질하고 계세요? 그러면 엄청난 모욕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여기서 중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양의 표현을 좀 속되게 한 것이죠. 반대로 저는 보우스님입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해요. 네.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아갖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어버이연합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엄마 부대라고 하는 것. 엄마가 존칭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엄마라는 뉘앙스, 거기에는 모성애가 개입이 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엄마란 말이야. 대우해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 그러니까 애국, 예를 들면 애국 여성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성들 단체인데 좀 애국적인 그런 걸 좀 색채를 가지려고 하는 단체구나. 근데 엄마 부대라고 한다면 스스로 난 엄마니까 말이야 하면서 이런 뉘앙스. 이게 좀 제가 오버했다고 생각된다면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그냥 엄마란 이름을 썼다고 그냥 칩시다. 그냥 쉽게. 그럼 부대란 말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조직이란 뜻도 있지만 상대 권위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대. 유모차 부대라고 바깥에서 이렇게 기사 쓰기 좋게 이야기한 것은 유모차들을 끌고 나온 그 엄마들이 일군의 무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래서 다라는 것이 스스로를 유모차 부대라고 칭하지는 않았잖아요. 좀 조직적인 느낌이 있었다라는 건데 스스로를 엄마 부대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 군사적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아니 오히려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그러면 더 좋겠어 라고 이러하는 느낌이란 것이죠. 김을동 의원 이번에 여성 몫으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됐습니다만 툭하면 거수경례하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스스로를 상당히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는 건 알고 사진을 통해서 본 것은 상당히 군사적이구나. 예. 뭐 이런 겁니다. 좀 파쇼적이구나. 권위주의적이구나. 뭐 이런 겁니다. 말 안 듣는 것들은 군사작전 하듯이 토끼몰이하고 싹 없애버려야 돼. 일사불란하게. 뭐 이런 뉘앙스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부대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진
더군다나 왜곡된 정보로 말이죠. 이런 거에 기름칠을 하고 예? 기름을 끼얹는 행위가 바로 심재철 같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심재철 특위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엄마 부대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충정은 애국 충정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신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이라던가 보상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진상규명을 원할 뿐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서로 폭탄 돌기를 하면서 점점 폭탄이 커져가거나 또는 눈사람을 굴릴 때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거짓말이. 그래서 더욱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김남주 시인이 돌아가신 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말을 에둘러서 하지 않고 이쁜 말을 골라서 시를 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을 비웃자 그 종이 그 낫으로 주인의 목을 베어버렸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진 시를 발표하기도 했었던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어제 말이에요. 경기 남동부 지역 협의회 창립총회 했었습니다. 성남시청 1층 대강당이었죠. 거의 대강당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공연장이었어요. 꽤 큽니다. 정말 성남시청은 쓸데없이 터무니없이 크죠. 완전히 압도되는 분위기인데 저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것을 추진했었던 전임 이대혁 성남시장 콩밥 먹었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민간에 그냥 매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본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요. 거기서 경기 남동부 지역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고요. 저는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 곡을 준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음향이랑 좀 맞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냥 흔한 노래들로 하기가 싫어서 나름 제 노래로만 선곡을 해서 했습니다. 좀 낯설게도 느껴졌을 텐데 그 위험성을 그래도 조합원들은 좀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심정을 갖고서 이렇게 노래를 했죠. 총회 잘 됐고요.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만큼 많이 모이시진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콘서트 K를 계속 주최하는 사람으로서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경품도 훌륭했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김영민 PD는 20명 모여 있어서 9명한테 경품 줄 때도 떨어졌다. 울상을 지었는데 어제 받긴 받았어요. 근데 우산 하나 받았습니다. 저는요, DVD 플레이어 받았어요. 훌륭하죠? 그리고 뒤풀이를 했습니다. 뒤풀이 순댓국밥집에서 순댓국을 먹고, 순댓국밥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낙지를 드셨고, 합류해서 맥주 한잔 하고서 흥이에 겨운 그런 조합원 몇 분께서 사당역까지 진출하셔갖고, 저도 거기까지 따라갔다가, 체력이 딸려갖고는 일찍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1시 반.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모여있는데, 조합원들이 모여서, 일은 1시간 하고, 뒤풀이를 5시간 하고, 뭐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기쁜 날은 있는 것이죠. 경기 남동부 지역 협의회. 오랜 산것 끝에 출범을 했으니까 어제 같은 날은 마음껏 서로 같이 자축하기도 하고 축하해주기에 아낌이 없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용인에서 또 경기도 광주시에서 양평에서 여주에서 그리고 성남에 계신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갖고 창립을 했습니다. 어제 김정일 이사, 홍보이사께서 농사일 와중에 또 오셔갖고 격려사를 하면서 지역협의회가 결성이 되는 것, 지역협의회가 국민TV의 존재 근거다라고 했습니다. 지역협의회가 없는 국민TV 협동조합, 미디어 협동조합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취지 얘기를 짧고 굵게 하셨죠. 정말 김정일 이사님 보면은 저렇게 쉬운 핵심을 저렇게 쉽게 얘기를 하다니 장황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수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저께 창립대회를 준비하신 경기 남동구 지역 협의회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서울에서 천안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군산에서도 오셨나요? 멀리서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웠고요. 이런 자리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게요.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조합원이니까 노래로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시간 갖는 거. 고상만의 강연도 좋았습니다. 강연을 하려 했더니 왜 화를 내? 무대에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말이죠. 친일파는 살아있다 이러면서. 예. 좀 어떻습니까? 재생 목록으로 가볼까요? 그래요. 지금 김무성 등등 앞에서 서로 웃으면서 거수경리하고 있는 인물들. 네. 일단 자세가 달라요. 손가락이 제대로 쫙 펴져 있어야 돼요. 휘면 안 됩니다. 손등이랑 손이 저렇게 각이 나오면 안 돼요. 쫙 뻗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격려를 하면은 교관한테 혼납니다. 김을동 의원. 군대를 다녀와보지 못했죠? 저는요, 어렸을 때는 군인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 보던 그런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용맹한 군인이요. 땀 흘리면서 훈련을 하고 전우회를 느끼면서 말이죠. 나라가 필요로 할 때는 정말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다녀온 군대는 그런 훈련, 땀, 전우회 이런 것보다도 내무생활, 눈치 보기, 얼차려라고 얘기하는 기합, 구타.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비겁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너무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고문관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예, 소위 말하는 어른들에게는 철든다는 것이고요. 예, 철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군대 안 가길 정말 잘했죠. 김을동 의원.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크라잉넛의 독립군가 김좌진 장군이 당신의 아버님, 할아버지가 맞는다 하더라도요. 김좌진 장군이 당신이 이렇게 거수경리하면서 이런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을 대변하게 하는 것,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새삼스럽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8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러니까 8월 4일부터 15일에 해당되는 2주간 미드협동조합 밑에 여기 6층에 사무공간, 사무국의 식구들, 그리고 라디오의 식구들, 제작 파트, 편선 제작 파트 그들이 2번에 걸쳐갖고는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편성을 부득이하게 특별 편성을 합니다. 이분들이 휴가를 가면 저도 휴가를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요, 방송을 1시가 아닌 2시부터 4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부에 나오시는 여러 패널들 있잖아요. 모조리, 이분들도 2주 동안 쉽니다. 뭐냐고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저 혼자서 콘솔을 잡고서 2시부터 4시까지 혼자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지켜야 하는 법. 그런 경우죠. 별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진하게 저는 휴가를 신청을 해서 다녀올 생각입니다. 형님 너무 긴데요. 그러면 자르려면 자르세요. 그러면서 갔다 오는 호기를 부려볼까 이런 쓸데없는 망상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또 말씀드립니다. 8월에 콘서트 K는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할 겁니다. 수요일이라서 수요일은 교회도 가야 되고 그래서 못 갑니다. 화요일이면 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 특히 어저께 뒤풀이장에서 만났던 너님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오실 수 있게. 노정열 씨만 괜찮다면 8월 19일 화요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K. 궁금해님, 새정치가 730 재보선에 무승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새정치는 그 방법 결코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방법. 선거일 전에 김한길, 안철수가 전략공천 파동을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잘못은 자신들이 했으니 후보들을 용서하고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진정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올바른 읍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한길과 안철수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왜? 원하는 것은 당권이기 때문. 정말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참사를, 그러니까 선거에 질 수 있는 것들은, 질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만들어 놓은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을 가사 상태에서 기사회생시킨 1등 공신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더맨더머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김한길 안철수죠. 동작을의 공천 사태. 20년 동지를 적으로 돌리고 시험에 들게 한 이 작태. 그리고 자신들의 뒤를 이어서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갈 유력한 그런 주자들, 야당의 그런 486 세대들을 분열시키게 만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결정적일 때 검증을 거쳐서 출마시키게 했어야 될 것 같은 권은희 씨, 권은희 후보 같은 경우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궁금해님의 그런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